지하차도 참사 발생 전 위험하다는 신고가 이미 112에도 들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찰이 출동한 곳은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청주시가 물에 완전히 잠긴 오송 지하차도로 우회하라고 버스 회사에 안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직후였습니다. 폭우에 무너져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를 승인하고 발주한 정부 기관끼리도 책임 공방입니다. 지속되는 폭우에 지반이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잇따르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추가 피해 우려도 높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112 신고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 반 전부터 112에는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2차례나 접수됐지만 경찰은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고 끝내 교통 통제 조치는 없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사 당일인 지난 15일 오전 7시 4분, 충북경찰청 112에 첫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미호천교가 넘치려 한다. 오송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는 공사 현장 감리단장의 신고였습니다. 감리단장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자 54분 뒤 또다시 112에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궁평 지하차도가 잠길 수 있으니 차량 통제를 해달라는 구체적 요구였습니다. 단장님이 물질 연락했었고 전체에 신고하고 자기가 주차한 내분한테 보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은 두 번째 신고 이후에도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경찰이 참사 현장 대신 출동했다는 오송 궁평 지하차도입니다. 신고자는 거듭해서 미호천교 인근에서 강물이 범람하려 한다고 경고했지만 정작 이곳은 미호천교로부터 3km 떨어진 곳입니다. 출동했어야 할 곳은 강과 300m 거리의 궁평 2 지하차도로 궁평 1 지하차도와 직선거리로 830m, 차로 3분 거리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첫 신고 2시간 만인 9시 1분, 지하차도가 완전히 잠긴 지 2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신고자가 감리단장인 줄 몰랐고 신고받을 때 1차도인지 2차도인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제 궁평 교차로에 한 명이 있고 거기서 교통관리 근무를 하고 순찰차는 그때 이제 신고 때문에 현장 대응도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또 침수 중인 오전 8시 37분 소방에서 공동 대응을 4차례나 요청했는데도 현장에 도착하는 데 20분 넘게 걸렸습니다. 08 37분 44초에 지하차도에 갇혔다는 그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 공동대응 요청을 보냈고 08 38분에 두 건 있었어요. 경찰에 통보를 또 했어요. 충북경찰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담 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국무조정실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이번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버스는 원래 다니던 길이 통제되자 대신 해당 지하차도로 우회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이곳으로 우회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청주시는 다른 버스 기사들에게 침수된 지하차도로 가라고 안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웅 기자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홍수경보가 내려진 미호천교는 새벽 5시 23분부터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청주 도심에서 KTX 오송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막혔습니다. 버스들이 운행을 중단하고 회차하자 승객 항의가 쏟아졌고 일부 버스들은 우회해서 오송역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스 중에는 747번 급행버스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래 노선이 아닌 10km를 돌아 미호천교 대신 옥산교를 건너 지하차도로 향했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저희도 이거 조사도 올 거고 거기다 부분을 할 건데 지금 저희도 어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청주시 대중교통과와 버스 회사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오송역으로 가는 우회 노선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는 막힌 미호천교 대신 옥산교를 통해 오송에 진입하라고 안내했고 궁평이 지하차도를 거치는 노선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747번 버스가 우회했던 그리고 사고가 났던 그 길입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오전 8시 49분.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된 지 10분이 지난 시간에 그 길로 가라고 안내한 겁니다.
청주시는 이때까지도 미호 강둑이 터진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고 궁평 2 지하차도가 가장 빠르고 안전한 우회 노선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일 안전해요. 근데 제일 안전한 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 기사분은 생각을 하셨겠어요. 저희들도 생각을 했겠어요. 알고 보니 버스 우회 노선을 안내했던 게 청주시 대중교통과였는데 정작 재난 정보를 전달받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통제되고 있다는 거를 어디 도로관리사업소나 어디서 받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저 일반 시민하고 똑같은 재난심이라고 하는 거지. 청주시와 버스회사는 사고가 난 지 거의 2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반쯤에서야 저 지하차도가 침수됐고 버스기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이번 참사의 1차 원인은 미호강 임시 제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무려 6만 톤의 흙탕물이 지하차도로 유입이 됐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교량 확장 공사 때문에 기존 제방을 허물었다가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다시 임시 제방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승인한 것은 하천 관리를 맡은 환경부입니다. 계속해서 이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불렀던 미호강 제방입니다. 미호천 교량 확장 공사 때문에 더 높은 기존 자연 제방을 헐고 지난달 29일부터 임시 제방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제방보다 1.6m 낮았는데 장마가 시작되고 나흘 뒤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참사 당일 홍수 직전에도 굴착기 한 대와 인부 6명이 제방 보수 공사를 했지만 제방은 무너졌습니다. 주민들이 이번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제방 부실을 지목하는 이유입니다. 그래 제방을 헐고 나니까 제방에 뭔 힘이 있겠어요. 급하게 막은 제방이 그냥 터지는 거지. 그렇다면 공사는 누가 허가를 내고 감독한 걸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의 발주로 지난 2018년 시작된 공사는 하천 점용, 즉 하천 공사 허가를 국토부와 환경부로부터 3차례 받았습니다. 특히 임시 제방을 세울 때 허가권자인 금강유역환경청과 정식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국각이 세워졌는데 제방을 원상복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면이랑 같이 협의를 했으니까 알고 있겠죠, 당연히. 이곳은 하천 점용 허가에 따라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즉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강청은 지난 5월 임시제방 건설에 대해 공문을 주고받은 건 맞지만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회신했다며 관리 책임은 행복청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기존 제방과 동일한 재료, 규격에 맞춰 설계해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게 허가 조건이라는 겁니다. 설령 공사 기간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행복청은 100년 주기 홍수빈도 예측보다 1m 높게 임시 제방을 만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공사 발주처인 행복청과 허가기관인 금강유역 환경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한 달 전 행복청장이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 실태 등을 점검한 사실과 관련해 행복청은 당시에는 우기 전이어서 공사의 안전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수사당국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고, 오송 참사 조사단을 구성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부실한 대응이 드러나면 철저한 책임과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북연대회의도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도시 건설청장을 내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으며 충북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이번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참사의 희생자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등 5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나오는 2천만 원을 포함해 재난지원금과 재난구호기금 등 모두 5천만 원을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재난구호기금은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지원이 가능한데 청주 지역 폭우 피해액은 127억 원으로 특별 재난구역 지정 피해액 기준인 95억 원을 넘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계속된 폭우에 물을 잔뜩 머금은 집안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잇따르고 또 도로가 유실되면서 곳곳에 위험천만한 통제 구간이 늘고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정재영 기자가 직접 돌아봤습니다. 청주와 보은을 연결하는 19번 국도. 봉계 터널에 다다르자 우회하라는 표지판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통제 구간에 들어가 보니 터널 입구를 둘러싼 산 경사면이 직각에 가까울 정도로 깎여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째 뽑혀 나뒹굴고 경사면은 안반을 훤히 드러냈습니다. 높이 40m, 너비 20m 규모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지금도 계속 토사가 빗물에 쓸려 내려오면서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방향 모두 통제 중인데 계속된 비에 언제 통행이 재개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비가 예상이 되므로 추가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당분간 차량 통제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터널에서 약 20km 떨어진 왕복 2차선 도로. 이곳 역시 주민을 제외한 차량 통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도로를 바치던 석축이 불어난 하천물에 50m가량 뜯겨나가면서 차선 하나가 송두리째 사라진 겁니다.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가드레일. 퍼붓는 비에 하천이 다시 불면서 복구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도로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약해진 집안은 280명의 유골이 묻힌 공원 묘지마저 덮쳤습니다. 산이 통째로 무너진 듯 엄청난 양의 토사가 쏟아졌고 성인 대여섯 배 크기의 바위들이 뽑혀나와 묘지 위를 뒤덮었습니다. 곳곳에 나뒹굴은 조화다발들. 폭격을 맞은 것처럼 처참함 그 자체입니다. 비가 멈추질 않으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만 진행할 뿐 복구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가족묘는 70여 기로 추산되는데 공원 측은 유골함 훼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그게 쓸림이 생겼거나 그랬으면 이제 내부 안에 석실이 있는데 그 석실이 파손돼서 밖으로 나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충북에 발령된 산사태 위기경보는 지난 13일 이후 여전히 심각 단계. 지금 이 시각에도 추가 피해와 통제가 계속되는 만큼 지자체 문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규모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오송 지하차도 사망자를 포함해 사망 17명, 부상 14명 등 모두 31명의 인명피해가 났으며 농작물 2,746.5헥타르에서 침수 등의 피해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물 피해도 전날 200건에서 633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한편 11개 시군에서 2,616명이 일시 대피했다가 2,205명이 귀가했으며 현재는 411명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 4개 주택관리업체 대표들은 오늘 청주시청을 방문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선풍기와 이불 등 3,500만 원 상당의 수해 지원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앞서 고려신용정보는 성금 2천만 원을, 또 신청주 코퍼레이션은 삽과 빗자루, 쓰레받기 등 청소용품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괴산군 칠성면과 상호결연지인 의왕시 내손 1동에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 20여 명이 찾아와 선풍기를 기부하고 피해 복구 일손을 도왔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난 발생에 지역 축제가 전면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폭우로 인명 재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함께 애도하고 피해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오는 28일 개최할 예정이던 향수 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양군은 축제를 강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단양 마늘 축제를 직거래 장터로 바꿔 개막식과 공연 등의 프로그램은 취소하고 판매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양군은 대신 마늘 판매장을 찾는 단체 관광객의 혜택을 늘리고 마늘 팔아주기 운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괴산댐 원류로 인한 하류 지역 침수 피해와 관련해 괴산군 의회가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괴산군 의회는 지자체 재정력 지수 등을 고려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마땅하다며 여야 지도부가 수해 현장을 살펴본 뒤 특별 재난지역 지정 등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괴산 지역은 지난 13일부터 어제 오후 6시 기준 406mm의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괴산댐 원류가 발생한 15일 칠성면과 불정면, 간물면, 괴산읍 일대의 농경지와 주택, 상가 등이 물에 잠겼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충주댐 방류량을 초당 3,000톤에서 1,500톤으로 줄였습니다. 현재 충주댐은 26개를 모두 연 상태로 지난 15일 초당 6,000톤까지 늘렸던 방류량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충주댐 하류의 조정지댐도 오늘 오후 2시부터 초당 최대 방류량을 1,500톤으로 줄였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중부 지역에 여전히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어서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방류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제천의 유일한 분만 산부인과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천시는 보건복지부의 2023년 분만 취약지 공모에 제천 연세미즈 산부인과 의원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미즈 산부인과는 지원 첫 해인 올해 2억 5천만 원을 받고 내년부터 해마다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는 지역의 분만 산부인과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천 7곳의 산부인과 가운데 유일하게 분만이 가능한 곳입니다. 음성군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합니다. 이는 세계 각국의 우수한 고령 친화 사례와 경험을 공유한다는 취지입니다. 음성군은 지난 2021년 11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